엄마도 선생님이다. 엄마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밤 11시 라방을 진행하고 있는 이원희입니다. 저와 함께 매주 수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먹이스 빙고 2탄으로 우리 아이들 교구를 사용하여서 연산하는 방법들 알아볼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입장을 잘 하고 계신지 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먹인스 빙고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활동을 할 건데요. 우리 수학교육 라이브 방송 줄여서 수라방이잖아요. 이 수라방 일정에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 잠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는 설 연휴라서 다음 주는 목요일은 방송을 하지 않고요. 연휴 지나고 나서 2월 14일 목요일 밤 11시에는 김성우 소장님 모실 거예요. 도형학습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수라방 5화 때에는 제가 플라토 교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플라토 교재랑 같이 교구 접목하는 방법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2월 28일 마지막 주에는요. 한원도 대표님 다시 모실 거거든요. 대표님께서 지금 연산 알고리즘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머긴스 빙고 교구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워크북이 다 있으시죠? 워크북은 B단계의 내용을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할 거니까 워크북 내용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꼭 알고 계시면 좋은 그 연산 그리고 수개념이 있어요. 그 내용들은 여기 있는 응용연산이라는 교재로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될 몇 가지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 건데요. 초등 수학도 교과 과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듯이 유아들도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5세, 6세, 7세 친구들에게 수연산의 기초 개념을 알아보는 목표들이 있는데 그 목표를 살펴보면 자, 이렇게 생활 속에서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부터 수에 관심을 갖게 하고요. 수의 여러 가지 의미를 알아보는 활동들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구체물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죠. 구체물을 이용하여서 수의 크기도 비교하게 되고요. 수도 세어보게 되고요. 많다, 적다 뿐만이 아니라 연상 개념들도 모두 하게 되죠. 그래서 생활 속이라는 이야기, 구체물을 사용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지난 시간에 너무 유익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세 가지 부분인데요. 유아기 때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서 아이에게 잘 잡아주시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수학에 대한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언제든지 잘 극복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책이 중요하다는 건 이미 잘 알고 계세요. 자, 그런데 수학 도서를 어려서부터 많이 읽어주시면 좋은데 수학 도서를 읽게 되면 논리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이해력, 독해력 당연히 생기고요. 수학적인 사고나 창의력, 그리고 식생활에 관련된 응용력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자, 그러니까 정독이나 다독의 의미를 두지는 마시고요. 수학 도서는 필요한 내용들을 그때그때 골라서 봐도 좋고요. 봤던 내용을 또 반복해서 봐도 좋고요. 그냥 편안하게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쓰기 부분인데요. 이미 빠른 친구들은 4세, 5세 때가 되어도 이미 쓰기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본격적으로 제대로 쓰는 나이는 6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6세 때 쓰기를 본격적으로 할 때에는요. 쓰는 순서라든지 글씨를 반듯하게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7세가 되면 글씨체를 바꾼다거나 반듯하게 쓰는 것, 쓰는 순서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6세 때부터 쓰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될 수 있게 지도해 주시고요. 반듯하게 쓰게 해주시고 쓰는 순서에 맞게끔 잘 쓰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이제 습관이죠. 공부는 늘 하는 거예요. 공부는 재밌어서 많이 하고, 재미없다고 안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거든요.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부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방송이기 때문에 캡처를 하시게 되면 튕겨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캡처는 저희가 재방송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방송 보시면서 하는 게 좋겠고요.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내용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쓰는 순서가 뒤죽박죽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쓰는 순서를 잘 잡을 수 있는 나이는 6세고요. 7세 정도 되면은 사실 잡아주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글씨를 좀 또박또박 알아볼 수 있게 쓰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아부터 초2 정도까지는 아이를 계속 관찰을 하세요. 그리고 아이의 어떤 성격, 성향들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아이를 이해하게끔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일관성 있게 지도해 주시고요. 체험이나 활동 등에 더 집중을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초2가 지나면서 어떤 방향으로 아이를 지도할 건지가 이제 좀 계획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교육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이 되신다면 이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아이를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기를 7세 때 처음 했다고 하셨는데요. 예, 괜찮습니다. 처음에 배울 때부터 또박또박 쓰게끔 잘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아기 때에 더하기나 빼기가 요구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가 구체적인 상황이나 조작을 할 수 있는 구체물을 가지고 이런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자, 그리고 자신이 사용한 문제 해결 방법을 설명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체물로 활동을 충분히 하세요. 그러면서 양감을 키워주시고요. 이해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형식적인 활동과 연계를 해야 합니다. 구체물이 아닌 숫자나 기호를 이용해서 덧셈과 뺄셈을 반복하는 그런 형식적인 활동이 되지 않도록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연산 활동을 하기 전에는 수 개념을 잘 잡아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수와 양을 대응한다라든지 차례대로 수를 센다든지 혹은 뭐 띄어 센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게임식으로 하거나 노래를 불러주거나 생활 속에부터 활동을 많이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혹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엄마쌤들께서 릴브레일이라는 교구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 교구를 아이가 재미있어서 아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면 매우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5장 이하 정도의 카드를 정해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게끔 꾸준히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대구에서도 열심히 보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 방 있습니다. 제 방 캡처는 제 방 보시면서 그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제가 지난 방송 때도 그렇지만 구구단 이야기를 몇 분이 궁금해 하셨어요. 유아기 때인데 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거나 연산이 좀 빠른 친구들은 구구단 당연히 관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뭐 언니, 오빠, 형, 뭐 누나들이 구구단을 또 외우거나 하면 더 관심이 생길 수 있어요. 유아기 때에도 당연히 구구단 해볼 수 있어요. 재미있게 해볼 수 있는데 우선 뭐 지난 시간에 뭐 곱셈구구, 덧셈구구 이런 게 뭔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도 있으셔서 간단히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구구단 또는 구구법이라고도 하는데 1부터 9까지의 두수를 곱한 곱셈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부터 9까지의 수 중에서 두수를 곱한 결과를 알기 쉽게 정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외우기 쉽게 곱셈의 기초가 되는 그런 공식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덧셈 9구도 한 자릿수의 두 수의 합이겠죠. 덧셈이고요. 그 덧셈 9구에 여기 뺄셈 9구가 될 것이고 나눗셈 9구도 있겠죠. 자, 그럼 그 역사를 한번 볼까요? 약 1200년 전부터 이미 중국에서부터 내려왔고요. 9981부터 해서 거꾸로 9981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99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거든요. 자, 이것은 피타고라스 표라고 해서 유럽에서도 이미 그리스 시대부터 사용을 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구단을 외우는 건 20세기 들어서나 시작을 했대요. 그 전에는 외우는 건 없었다고 해요. 그 전에는 이런 표를 보고 내가 필요한 곱셈을 찾아서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수학 이야기,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을 해주면 아이들은 그것을 공부라고 느끼지 않고 옛날부터 이런 게 있었구나.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게 생겨났구나 라는 걸 자연스럽게 깨닫기 때문에 나중에 더 쉽게 접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또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9981부터 시작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옛날에는요. 글을 알거나 계산을 잘하는 것은 특권층의 어떤 특권이었다고 해요. 뭐 귀족층 혹은 양반, 뭐 우리나라 같았으면 한글, 이때 양반이 되겠죠. 그래서 쉽게 알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어렵게 느끼게 하려고 이렇게 9981부터 시작했다라고 해요. 이런 이야기들도 아이들에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스토리텔링 너무 좋다고 얘기해 주셨네요. 수학사라고 검색을 하셔도 좋고요. 수학 이야기라고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구구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꼭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유아기 때 혹시 구구단에 대해서 관심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집에 보면 구구단에 적혀 있는 포스터들은 한 장씩은 꼭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구구단을 재미있게 노래식으로 외우는 것도 좋고 하지만 이렇게 한번 관찰을 좀 시켜봐 주세요. 관찰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니? 어떤 규칙이 있니? 이런 발문들을 통해서 규칙을 한번 찾아보게 하시는 거죠. 자, 그 왼쪽엔 다 2가 있고요. 가운데 곱하기 기호가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 1부터 9까지 적혀 있죠? 자, 그럼 그 결과들을 보면 24680, 2468과 같은 숫자가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아이가 이렇게 스스로 규칙을 좀 찾게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더 플러스 알파로 뭐를 해주시면 좋으냐면, 자, 8단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8단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게 되면 두 자릿수 같은 경우에는 1의 자리 숫자만 봐주세요. 자, 그러면 관련이 있죠. 어떤 규칙성이 나타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가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 그리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수와 도형을 연관 짓고 싶으신 분들은 이러한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동그라미 안에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수를 0부터 9까지를 써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규칙적으로 한번 자와 연필을 이용해서 선을 한번 그어보는 거거든요. 자, 2단 같은 경우에 제가 2단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0부터 시작합니다. 1은 2, 2, 2, 4, 2, 3은 6, 2, 4, 8, 2, 5, 10, 2, 6, 12 이렇게 두 자릿수가 나왔을 때에는 1의 자리 숫자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땐 이렇게 오각형 그림이 나오게 되죠. 자, 8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8단은 8일은 8, 8이 16, 83, 24, 84, 32, 85, 40과 같이 방향만 다를 뿐이고 또 똑같이 오각형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 8단 더했을 때 10이 되는 수들의 곱셈 9구 단을 생각해보면 3단과 7단, 4단과 6단이 같은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머긴스 빙고 워크북이 있는 분들은 B단계를 한번 보실 건데요. 자, B단계를 보시면 곱셈 9구에 대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재밌는 이야기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곱셈 9구 표에 대한 활동들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문제도 또 풀어보고 나서 자, 이렇게 뒤에 가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아이랑 그림을 그리면서 이러한 도형과 모양, 수와 관련된 규칙적으로 선을 그었을 뿐인데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거든요. 관찰을 시켜주시고요. 어떤 그림들이 관계가 있는지도 경험을 시켜주세요. 자, 이것이 그림 그리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문구서에 가면은 이렇게 색깔 종이 접시가 있거든요.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소재죠. 일정한 간격으로 가위집을 내세요. 그런 다음에 0부터 9까지를 쓰시고요. 집에 있는 약간 두꺼운 실 이용하여서 규칙적으로 한번 이렇게 실을 꿰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각형 모양도 나오고요. 지금 별 모양 같은 경우에는요, 4단이거든요. 4, 1은 4, 4, 2, 8, 4, 3, 12, 4, 4, 16, 4, 5, 20과 같이 이런 별 모양도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꼭 알아두면 좋은 개념 활동들이 있어요. 수개념 활동들을 지금 한번 알아볼 건데요. 혹시 지금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있는지 제가 잠깐 채팅을 좀 볼게요. 우선은 구구단은 몇 살 때 시작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교과 과정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관심이 있으면 연산을 좀 할 줄 알거나 혹은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이라면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스토리텔링 해주시고요. 관찰시키셔서 수규칙을 좀 찾아보게 하시고 구체물을 가지고 한번 더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보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그 더하기 할 때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하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2개에다가 2개를 더했고 또 2개를 더했어요. 숫자로 나타나면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여러 번 더하는 식을 쓸 수도 있지만 이것을 보다 간단하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곱하기 기호이고 곱셈이거든요. 이런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물을 가지고 활동도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관심 보일 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개념들이 있어요. 처음에 연산을 시작할 때 특히 유아기부터 이런 개념들부터 시작하면 좋기 때문에 제가 교재를 가지고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우선은 당연히 수와 양을 대응해 보는 것이죠. 수대 양을 대응해 보고 나서 개수를 보고 수로 나타내 보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물론 교재를 이용해서 그림과 글씨로 나와 있을 뿐이고 숫자를 써보고 그림을 그려보는 이런 지면 활동, 이런 활동들도 좋지만, 예를 들어 저는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구체물이 지금 여기 있는 칩이거든요. 칩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아이가 좋아하는 공룡 모형도 괜찮고,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도 괜찮고, 자동차도 괜찮아요. 수를 세어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이니까 1이고 한 개라고 세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가 더 늘어나면 둘, 2라고도 읽죠. 그래서 숫자로 나타내면 또 오리처럼 생겼대,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몇 개일까 하면서 수를 한번 또 세어보는 활동도 한번 해보시고요. 혹은 주사위가 있으시다면 주사위를 굴렸을 때 6이 나왔어요. 그럼 각자 빠르게 6개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게임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활동이 그냥 글씨와 그림으로 나타나 있을 뿐이야 라고 하고 교재 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교재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교구 활동을 하시거나 교재 활동 마치고 잠깐 교구 활동을 해주시거나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았다면, 자, 이렇게 이제 직단한다고도 하고요. 하나하나 세는 방법들도 있어요. 우선은 표시를 하면서 하나하나 셀 수도 있고, 아니면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하나하나 셀 수도 있고요. 또는 3개에다 지금 2개니까 이렇게 생긴 모습이 5개라는 걸 한 번에 느끼는 건 직단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도 4개라는 걸 한 번에 느끼는 건 직단한다고 해요. 혹은 5개에다가 4개가 더 있네, 9개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해주시는 것도 아주 좋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는 무엇이 있냐면, 여기 지금 하나 많은 수라고 되어 있죠? 어떤 수보다 하나 많다, 하나 적다, 많다 적다는 개수입니다. 하나가 있으면 이거보다 하나 많은 게 이렇게, 하나 적으면 이렇게 개수죠. 자, 그럼 이것이 나중에는 또 숫자로 표현하게 된다면 1이라는 것이 있으면 1보다 1 큰 수가 2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많다 적다, 크다 작다, 1 큰 수, 1 작은 수와 또 표현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것이 더하기 1 빼기 1로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럼 아이와 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굴렸어요. 2가 나왔어요. 그럼 지금 많다 게임이다 라고 하면 2보다 하나 많은 수가 3이잖아요. 1 큰 수가 3이잖아요. 그러면 3개를 빨리 가져가 보게 한다거나 이와 같이 구체물로도 활동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는 여기 지금 이렇게 1부터 9까지가 지금 적혀 있어요. 그러면 임의로 뚜껑을 다 덮어보고 지금 이제 많다 적다를 하고 크다 작다, 1 크다, 1 작다, 이러한 활동을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게임식으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임의의 뚜껑을 열어보세요. 그럼 6이 나왔죠? 그러면 1 큰 수다. 그럼 재빨리 아이가 7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빨리 말한 사람이 이런 칩을 갖게 해서 게임식으로 진행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임의로 열었을 때 9가 나왔어요. 그러면 한 개 많다, 하나 많다 라는 게임을 하게 된다면 임의로 이렇게 칩을 10개를 빨리 가져가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스틱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해서 3 곱하기 3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나란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피드 있게 해주고 싶다 하시면 1 큰 수다 그러면 지금은 8이거든요. 자, 그럼 9, 5, 2, 3과 같이 이렇게 빠르게 말하면서 하는 활동들도 괜찮죠. 제가 지난번에 이 활동들은 10보수 관련해가지고 하는 활동들과도 소개를 같이 똑같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활동에 따라서 똑같은 방법이지만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세기라고 되어 있어요. 점점 크고 혹은 점점 작아지게 수를 세는 거죠.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이런 숫자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서 예를 들어 엄마가 1 했어요. 그럼 1씩 커지게 지금 말한다는 것이 주제인 거예요. 우리 하나씩 커지게 1씩 큰 수로 말해볼까 하면 아이는 2, 그럼 엄마는 4, 아이는 4와 같이 한번 해봐도 좋겠죠. 혹은 1개 또는 2개까지 해볼 수 있어 라고 했다. 그러면 다음 사람이 5와 6을 했다.
그럼 또 그 다음 사람이 뭐 7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게임을 해봐도 좋고요. 또는 또 조금 더 게임식으로 해보고 싶으시면 한 개 또는 두 개를 덮을 수 있는데 마지막에 9를 덮는 사람이 이겨 또는 저와 같이 게임을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번 수도 한번 써보게 하시고요. 혹은 수를 써보고 났으면 뭐 그 다음에 활동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번 잘 접목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10개보다 많은 수가 나와요. 자, 그러면 당연히 10개보다 많은 이런 낱개들을 가지고 하나씩 수를 세어보는 방법들도 있겠죠. 자, 이렇게 낱개들을 가지고 수를 세어보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리고 수 모형이라고 하는 교구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낱개짜리 여기 작은 쌓기나무 모양이 10개가 이렇게 이어진 것이 10모형이고 1모형이거든요. 자, 이 모형을 이용하면 양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하나짜리가 10개가 모여가지고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11개예요. 조각이 2개가 아닌 거고요. 11개, 12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활동들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수모형이 집에 충분히 있는 분들이라면 예를 들어 주사위를 굴렸을 때 1이다. 그럼 1개를 가지고 오는 거죠. 혹은 뭐 또 더 굴렸는데 4다. 그러면 4개를 더 가지고 오는 거죠. 이와 같이 계속 낱개 모형을 모아요.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 10개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아이가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씩 세도 되고 하나씩 세도 좋아요. 그래서 10개가 되었다면 이렇게 신모형 하나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게임식으로 놀이를 통해서 하다가 결국에는 몇십 몇 개인지 수를 세어서 뭐 많이 모은 사람이 이긴다와 같이 진행을 해주셔도 좋겠죠. 자, 그리고 수 모형으로 했다라면 이렇게 문구사에 가면은 그 화폐놀이 할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직접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10과 1이면 11, 10과 1, 1이니까 12와 같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활동을 해보시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셔도 좋고요. 이렇게 낱개가 여러 개 있는 상태에서 수를 표현을 하는데 5개에다가 3개가 지금 더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8개, 8이에요. 그래서 어떤 수를 놓을 때 5개에다가 3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더 직단하기가 수월해요. 그리고 5개에다가 4개, 9죠. 그리고 5개에다가 5개이므로 10개예요. 10이죠. 자, 그러면 10에서 또 더 늘어난 거죠. 10에서 더 늘어나서 10몇 개, 10몇과 같이 표현을 하게끔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요. 부채물도 많이 놀아주세요. 그리고 자, 이번에는 띄어세는 것이에요. 당연히 띄어세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1부터 하나씩 세는 것도 필요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칸 건너뛴 상황이거든요. 1부터 시작해서 한 칸 건너뛴 거예요. 그래서 1, 3, 5, 7, 9와 같이 표현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일씩 커지는 것도 그렇고요. 이렇게 건너뛰는 것도 그렇고요. 평상시에 엄마랑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엄마가 1 하면 아이가 3, 그 엄마는 5, 아이는 7과 같이 핑퐁핑퐁 놀이식으로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이것은 지금 P단계거든요. 제가 지금 앞에 거는 S단계였고요. P단계에서도 보면은 이와 같이 수가 커지게 되면 표현들이 달라지게 돼요. 묶음과 낱개라는 표현들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묶어서 수를 세는 것들도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수가 더 확장이 되는 것 뿐이에요. 수 규칙에 의해서 수가 지금 더 커지는 것일 뿐이고요. 수 규칙에 따라서 이제 빈칸을 채우는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활동들도 컴퓨터에서 출력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뭔가 백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백판을 이용하여서도 충분히 활동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수를 식별하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엄마가 45 했으면 아이가 재빨리 45를 찾아보는 활동들도 재밌는 활동이겠죠. 자, 그리고 띄어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2씩 커진다. 그러면 2 하나 건너뛰고 4죠. 자, 그 다음 6이죠. 이런 식으로 띄어세는 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이렇게 패턴으로 규칙도 느껴보게 하시고요. 나중에 다 늘어뜨려 놓았을 때 아래쪽으로 다 칩을 놓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수규칙을 발견하는 것이죠. 뭐 3이라면 3씩 커진다. 그럼 이렇게 3, 6, 후.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아지게 되는 모습들도 관찰을 좀 시켜주시고요. 또는 혹시 쌓기나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사위를 한번 만들어 봐 주세요.
이렇게 1부터 6까지 만드시거나 혹은 뭐 1부터 5까지 하고 이렇게 행운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드셔도 좋고요. 1씩, 5씩, 10씩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사위를 굴렸을 때 10씩 3이라고 나왔죠. 만약에 1씩 3이라면 하나죠. 한 칸, 두 칸, 세 칸을 가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10씩 지금 3번이니까요. 10이 있죠. 자, 그러면 낱개로 30칸을 갈 필요가 없는 거죠. 10, 20, 30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해서 100까지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긴다. 혹은 50까지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긴다와 같이 게임식으로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제가 혹시 또 질문이 올라왔는지 잠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큰아이가 이제 5학년인데 이제 알았네요. 별과 오각형 이야기 해주셨어요. 5학년 친구도 괜찮습니다. 네, 이야기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예비 초1인데 암산을 혼자 하려고 하고 싶어 한대요. 그리고 혹시 주산을 배우는 게 도움이 되는지 방해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주산 이야기를 지금 여러 번 듣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주산을 이렇게 권하거나 추천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산 이야기를 워낙 여러 번 하셔서 저도 계속 지금 서칭도 해보고 여러 가지 지금 조사를 지금 한번 해보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암산이라든지 계산을 좀 빠르게 할 때에는 큰 도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 더 많이 연구하고 조사를 한 다음에 주산 얘기는 좀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산은 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주산도 마찬가지로 주판 사용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뭐 스팀 수업, 융합 수업 하면서 뭐 주판을 좀 만들어 본다든지 하면서 뭐 주판의 원리를 알아보고 옛날에 아주 옛날에 있었던 그런 주판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활동을 해보기는 했는데 주판 자체 프로그램을 해보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조금 더 고민해보고 말씀을 따로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레고 블록도 괜찮습니다. 레고 블록 좋아요. 자, 그리고 또 질문이 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우선 또 제가 질문은 틈틈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또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수학적인 개념이 있어요. 자, 바로 이것인데요. 모으기 가르기라는 표현인데요. 모으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 2와 3인데 2는 개수로는 2개고 3은 개수로는 3개죠? 자, 이렇게 2개와 3개가 있었어요. 자, 이 3개를 모았다는 거잖아요. 2개와 3개를 모으면 5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아주는 건 그래도 생활 속에서 아이가 많이 표현하는 단어들이고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쉬운데 가리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5개면은 5개를 한쪽이 1개를 가졌으면 다른 쪽은 4개를 가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르기라는 표현은 평상시에 많이 들어보지 못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나마 구체물을 하면 이해가 쉽지만 숫자부터 적용을 하게 되면 아이가 이해하기 어려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을 할 때에도 7개가 있으면 한쪽이 3개를 가지면 다른 쪽은 4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셔야 되고요. 3개니까 3, 4개니까 4로 나타낸 거야 라고 이야기들을 좀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그림과 숫자를 같이 쓰는 활동을 했다라면 숫자만 가지고도 아이가 가르기 그리고 모으기들도 해볼 수 있어야 하거든요. 자, 이렇게 숫자만 가지고도 또 해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의 수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리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도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좀 다양한 문제들도 더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가르기, 모으기 같은 경우에도요.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구체물을 통해서 알려주셔야 하고요. 교재로 하실 때에도 그림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꼼꼼하게 알려주셔야 해요. 자, 저는 이렇게 해서 연산 개념을 할 때 수개념과 연산 개념에서 꼭 알고 계시면 좋은 개념들을 한번 다루어 보았고요. 이번에는 게임식으로 아이가 연산이 좀 익숙해질 수 있게끔 그리고 다양한 연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을 한번 알아볼 거거든요. 자, 제가 먼저 소개해 볼 것은요. 자,
여기 지금 수가 1부터 9까지 지금 적혀 있고 여기에도 지금 1부터 9까지가 적혀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는 주사위 3개 중에서 2개를 이용해서 합 또는 차로 빙고를 만드는 게임을 알려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에도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알려드렸죠.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합 또는 차를 알아볼 수 있고요. 또는 3개를 굴리고 나서 내가 필요한 숫자 2개를 골라서 합 또는 차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2가지 방법 중에서 후자가 좀 더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알려드릴 거는요. 똑같이 빙고예요. 가로, 세로 또는 대각선으로 한 줄 또는 2줄을 먼저 만들면 이기는 게임인데요. 이때에는 세 수를 모두 사용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쪽이 이제 먼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6, 7, 9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세 수를 모두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럼 모두 더하게 되면 너무 수가 커지네요. 자, 그래서 적절히 한번 빼기도 한번 써볼게요. 7에서 6을 빼면 1이 되네요. 그리고 9에서 또 1을 더 빼볼게요. 자, 저는 빼기 사용했네요. 자, 그럼 결과가 8이죠? 자, 그럼 8을 찾아서 올려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사람 차례입니다. 굴리자. 7, 8, 3이 나왔네요. 자, 8에서 7을 빼니까 1이고요. 1에서 3을 더해볼게요. 자, 그럼 4죠? 자, 그래서 4를 찾아서 올려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게임식으로 하게 되면, 물론 종이에다가 연산 주어진 2개의 합 또는 차를 푸는 문제를 많이 풀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게임식으로 하게 되면 일단 재미있죠. 그리고 재미있으니까 아이는 더 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이기고 싶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를 하게 됩니다. 빼기만 했다면 더하기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고요. 더하기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다양한 연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빙고 게임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떤 활동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냐면 땅 따먹기 방식을 한번 써볼 건데요. 여기 있는 수 스틱을 보면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있고 선이 없는 것이 있어요. 선이 없는 것은 비교적 큰 수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선이 없는 쪽을 이용할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수를 잘 볼 수 있게 이러한 식으로 한번 놓아볼게요. 아이와 놓을 때에는 위치를 그냥 자유롭게 그냥 하셔도 됩니다. 수가 이렇게 돌아가고 뒤집어지는 거 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잘 보실 수 있게끔 수를 이렇게 한번 놓아볼게요. 땅 따먹기 방식을 한번 써볼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주사위를 사용할 건데 이 주사위를 똑같은 주사위 4개를 사용할 거예요. 1, 6 주사위 4개거든요. 자, 이거를 한번 사용해 볼 건데 한번 주사위 굴려볼게요. 자, 굴렸더니 3, 5, 2, 5네요. 자, 그래서 연산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 어떤 연산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3, 5, 2, 5를 사용하여서 우리 더하기와 빼기만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더하기, 빼기를 사용해서 한번 연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에는 네 수를 모두 쓰게 하면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2개만 골라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발상의 전환을 조금 시켜주고 싶다. 사고를 더 확장시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2와 5를 이용해서 25를 만들어서 5를 빼게 한다라든지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를 빼거나 더하는 방식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엄마쌤들 한번 해보실게요. 이 지금 4개의 수를 이용하여서 더하기나 빼기를 사용할 거고요. 두 자릿수 빼기 한 자릿수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연산 한번 해보실까요? 자, 저는 그동안에 또 질문 한번 볼게요. 지금 연산을 해주고 계신가요? 자, 연산을 하고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네, 5, 두 자릿수 빼기 두 자릿수 나왔습니다. 55 빼기 32네요. 어머, 이거 빼기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답은 뭐가 되는 것이죠? 18인가요? 18 맞나요? 자, 그러면 찾아볼게요. 18이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수 이렇게 뒤집어서 어디 보겠습니다. 18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걸까요?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여기엔 없네요. 여기엔 지금 없는 수죠? 자, 또 한번 볼까요?
55 빼기 32 해주셨네요. 23. 23? 23이가 32군요. 55 빼기 32라서 23이군요. 23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지금 23? 없습니다. 안 되는데요? 23이 없어요. 자, 42 옆에 42가 어딨나요? 자, 한번 볼까요? 네, 42가 옆에 40이 없는데요? 네, 그리고 이번엔 53 빼기 52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1이죠. 자, 그럼 여기 1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땅 따먹기 식으로 지금 하나를 차지하게 되었네요. 자, 그 다음 지금 다 두 자릿수 빼기 두 자릿수로 해주고 계세요. 네 수를 모두 더하셨네요. 네 개의 숫자를 모두 더했습니다. 자, 그러자 15가 나왔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맞네요. 5 더하기 5는 10, 3과 2를 더하면 5, 15네요. 자, 그럼 15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디 보겠습니다. 네, 여기 15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처음에 연습을 할 때에는 번갈아 가면서 한번 하게 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게임을 할 때에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1분이나 2분 정도의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여러 수를 만들었을 때 수를 다 만들어서 덮어놓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어떤 식을 만들었는지 식을 설명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맞으면 덮어놓고 했는데 만약에 주어진 식으로 했는데 틀렸어요. 저도 아까 계산이 틀렸잖아요. 그럼 잘못 덮었다. 그럼 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식을 다 계산을 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때는 뭐 파란 색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점이니까 이렇게 2. 그리고 빨간 색깔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점이니까 이렇게 3과 같이 해서 10점을 먼저 얻는 사람이 이긴다와 같은 식으로 게임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 어른들, 성인들이니까 지금 어렵게 지금 얘기를 하신 거고요. 아이들과 할 때에는 난이도는 당연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뭐 4개 중에서 2수만 사용하게 하셔도 괜찮고요. 대신에 내가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 개 생각한 연산식을 확인하게 하세요. 확인해서 정확하게 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점수를 얻게 하면 되는 것이겠죠? 네, 작은 모래시계 이야기하셨는데요. 핸드폰 어플로 하셔도 되고요. 모래시계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1분이나 2분 정도의 시간을 주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이것은 먼저 10점. 네, 10점을 얻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좋고요. 아이가 너무 재밌어 해요. 그럼 10점까지 모았으면 다시 거꾸로 1점이 되면 또 이긴다 하셔도 좋습니다. 규칙은 정하시기 나름이에요. 네.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요 무엇을 한번 해볼 거냐면 제가 아까 곱셈구구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곱셈구구 할 때에도 재밌는 방식이 있는데 곱셈구구를 이제 좀 곱셈구구에 좀 익숙해지는 방법일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제가 그냥 임의로 바람개비처럼 이렇게 한번 놓았어요. 그리고 지금 뚜껑칩은 다 덮어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럼 이제 차례를 정해서 한 사람이 칩을 한번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18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18이 되는 곱셈국을 생각해보는 거죠. 29, 18, 36, 18과 같이요. 그러면 곱셈국을 빨리 말한 사람이 1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또 다음 사람이 예를 들어서 했어요. 그랬더니 35가 나왔네요. 그럼 5, 7에 35라고 했어요. 그럼 파란색 사람이 먼저 말했다. 그럼 또 1점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다음 사람이 오픈했는데 42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을 가진 사람이 곱셈국어로 잘못 말했어요. 자, 그러면 또 상대방이 1점을 얻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하는 사람도 더 신중하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18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29, 18도 될 수 있고 36, 18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곱셈국을 익히는데 재밌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 가이드북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머긴스 빙고의 워크북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수학 이야기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서 이렇게 문제들도 있으니까 워크북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구구단을 익히는데 좋아요. 그래서 혹시 아직 구구단을 못 외우는 친구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표 같은 것들을 보고 한번 찾아서 내가 필요한 곱셈을 찾아서 빨리 말을 하게 하는 방식을 쓰셔도 좋고요. 이런 걸 할 때에는 엄마나 아빠가 훨씬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 연령에 따라서는 적당히 천천히 해주시고 적당히 져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또 무엇을 한번 해볼 거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에요. 저는 꼭 이 게임을 하거든요. 자, 여기 지금 비교적 큰 수가 지금 적혀 있는 것이 사실은 이제 곱셈국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들의 조합들인데요. 여기 보면은 일단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고요. 요거는 나중에 아이들과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식을 할 때에는 이것은 알고 있는 곱셈국으로 활용하는 거고요. 응용하는 거고요.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선은 예를 들어 뭐 가위바위보를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진 사람이 1부터 10까지 수 중에서 하나의 수를 고르는 거예요, 먼저. 그럼 예를 들어서 5를 한번 골랐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긴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수를 설정을 할 건데 곱셈 게임을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곱셈 빙고를 할 거라서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자신의 칩이 이렇게 4개가 연속되게 만들면 이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5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뭘 한번 해볼까요? 네, 5를 해서 5, 5, 25 다. 그러면 이렇게 25를 찾아서 올려놓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상대방 차례예요. 파란색을 가진 사람의 차례인데요. 상대가 지금 5예요. 그럼 이제 자신이 또 위치를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한번 해볼 거냐면 이번에는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상대가 5고 8로 옮겼어요. 그러면 5, 8에 40이죠. 자, 그럼 40을 찾아서 이렇게 올려놓는 방식이에요. 그럼 또 빨간색을 가진 사람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8이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유리할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로 옮겨서 8일은 8로 할 건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3으로 옮겨서 8, 3, 24에서 이쪽으로 올 건지 등을 판단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 3으로 해서 3, 8에 24를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내 것을 4개를 연속하게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4개 연속하지 않게 막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할 때 예를 들어 지금 파란 색깔 차례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4를 만들게 하거나 64를 만들게 하거나 하는 방식은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주면 안 되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2, 4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2로는 가면 안 되고 4일은 4를 만들 수 있으니까 또 뭐 이렇게 4로는 가면 안 된다. 이런 판단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전략적인 사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게임은 저는 늘 아이들과 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곱셈국어 익숙해지면 이 게임을 꼭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많이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목 좋아하는 친구 수비도 당연히 잘하죠. 그럼 이것은 약간 사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4개 연속하면 이기는 게임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그 목표수를 만드는 활동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목표수를 만든다라는 것도 사고력이 많이 생기는 그런 활동이거든요. 우선은 주사위 판이 1부터 12, 1부터 12까지 있고요. 뒷면 같은 경우에는 1부터 이렇게 24까지 있습니다. 자, 우선 앞에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이제 머긴스 빙고라는 교구잖아요. 이 머긴스라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어떤 목표수를 4개를 연달아 두면 이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머긴스라고 하는 것은 뭐 원래 뜻은 보면은 뭐 바보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근데 굳이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좋고요. 활동을 할 때 머긴스 게임에서는 상대방이 이렇게 결과를 잘못 말했다, 연산을 잘못 말했다, 그럼 그것을 좀 지적할 수 있는 그런 규칙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나중에 또 머기스 빙고 할 때 제가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우선 자, 수를 만들 건데 목표 수를 만들 건데 1부터 12까지 사이의 수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를 만들었을 때 이와 같이 내가 만든 수가 이런 식으로 4개가 연속한다. 그러면 이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주사위도 4개를 다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3개만 사용해도 좋아요. 난이도는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얘를 굴렸다. 자, 그랬을 때 세 수를 모두 한번 사용해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수를 만들게 되면 해당하는 수에다가 놓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2는 7,
7에다가 4를 또 더하면 11이죠? 그럼 이렇게 11에다가 이렇게 놓아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뭐 스피드하게 하고 싶다,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여러 수를 다 만들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칩을 놓는 방식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활동을 했다라면 수를 좀 더 확장시켜주고 싶으시면 이렇게 뒷편으로 1부터 24까지로 확정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1부터 24까지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칩의 장점은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4개를 연속으로 놓아도 있고 혹은 같은 수를 이렇게 4층으로 만들어도 이긴다와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지 제가 또 한번 볼까요? 네, 상대가 연속되게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전략적 사고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게임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일단 재밌고, 특히 연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이 이기고 싶기 때문에 연산을 다양하게 하거든요. 네, 지금 네, 곱셈 게임 꼭 많이 해주시고, 예, 아들한테 졌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사실은 자꾸 하다 보면 진심으로 해도 질 때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많이 해주세요. 가로셈과 세로셈을 헷갈려 한다라는 이야기 지금 해주셨네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네, 가로셈, 세로셈 그럴 수 있죠. 이것도 규칙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차차 상세하게 또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약간 알려드리긴 했었거든요. 제가 잘 메모했다가 제가 꼭 다음에 또 알려드릴게요. 아, 이거 지금 긴 스틱 이야기 하셨는데요. 아, 이거군요.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들어있거든요. 이제 초창기에 나와있던 교구는 이제 이런 식으로 긴 스틱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구입하시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다릅니다. 아, 표 물어보셨는데요. 이건 이제 피타고라스 표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냥 곱셈9구 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그냥 곱셈9구, 구구단표 이렇게 검색하시면 자료들이 아주 많으니까 그냥 뽑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워드를 치셔가지고 뽑으셔도 괜찮고요. 예, 머긴스 빙고에는 없는 구성입니다. 네, 라방은 1시간 하고요. 저와 함께하는 시간은 매주 목요일 밤 11시입니다. 네, 긴 스틱은 없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네, 없는 분들은 네,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활용하시는 부분들은 일단 재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재방송 보시면서 메모도 좀 하시고 캡처도 좀 하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꼭 해주면 좋은 내용이고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하는 부분들이니까 아이들과 좀 기억하셨다가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쌓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네요. 지금 활용 방법은 설명서에도 나오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설명서에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책으로 먼저 풀면서 익숙해지면 해야 하나? 게임하면 숫자만 보고서 연산하기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이제 그건 좀 병행해 주시면 좋아요. 교재로 먼저 하고 나서 아이가 교재만 계속하면 아이가 좀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구체모를 했을 때 아이는 더 연산이 재밌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교재 하고 나서 잠깐 우리 한번 게임 해볼까? 라고 해서 게임을 잠깐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하다가 아이가 좀 힘들어하면 그때 교구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교구 활동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차분하게 교재를 풀어주시고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거는 그때그때 좀 조절 한번 해보세요. 그 주사위가 열었는데 주사위가 지금 4개인데 2개밖에 없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네요. 빨간 색깔 주사위는 4개니까요. 한번 따로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방하고 있습니다. 제방 나중에 보시면서 캡처도 하시고 메모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질문들에 대한 대답도 많이 한 것 같고요. 또 이어서 또 활동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번에는 활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번 활동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도 목표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목표수를 만드는 활동을 한번 해볼 건데, 주사위를 사용할 때에도 이렇게 이 주사위들을 이렇게 모두 사용하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목표수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아까는 여기 있는 이제 수들을 만들어 보았는데, 이 주사위 4개를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목표수냐면, 이 주사위를 사용할 거예요. 12면체 주사위를 사용할 거거든요. 1부터 12까지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주사위를 굴렸을 때 나온 수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에도 자, 4개를 굴렸을 때 4수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좀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뭐 골라서 사용하거나 모두 다 사용하거나 그런 것들 난이도를 좀 조절을 하세요. 그런데 꼭 이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이를 못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가장 가깝게 만든 사람이 이긴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을 만들거나 1에 더 가깝게 수를 만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칩을 이렇게 놓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주사위를 굴려가면서 게임을 하는데 이렇게 연달아서 4개를 놓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먼저 5개를 놓는다. 혹은 뭐 먼저 7개를 놓는다와 같은 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같은 수를 이렇게 4개를 쌓아서 똑같은 수를 4개를 만드는 사람도 이긴다와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럼 우리 직접 한번 해볼까요? 목표수는 이 주사위가 되는 겁니다. 자, 주사위를 굴렸습니다. 그랬더니 2가 나왔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주사위 또 4개를 한번 동시에 굴려볼게요. 자, 이번엔 6, 3, 4, 1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른이니까 한번 다양하게 한번 연산해 보실까요? 사칭 연산을 다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어른이니까 4개를 모두 사용할게요. 숫자 4개를 모두 사용해서 한번 2를 만들거나 2에 더 가깝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도전해 보실까요? 네. 3 빼기 1 해서 2를 만드셨네요. 이것은 좀 난이도가 쉽죠. 쉬운 단계고요. 이거는 난이도는 좀 쉬운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지금 4수를 다 사용할게요. 4수를 다 사용할게요. 고르지 않을게요. 네, 모두 다 사용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2를 꼭 먼저 정확하게 만든 사람이 칩을 놓거나 혹은 2에 더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자, 지금 한 분이 4 더하기 3 해주셨어요. 4와 3을 더해서 7을 만드셨고요. 거기에다가 6을 뺐어요. 그래서 1이네요. 거기에다가 1을 곱하셨나요? 4 더하기 3, 7이죠. 7에다가 6을 빼니까 1이죠. 그럼 1에다가 또 1을 더하면 되는 거였죠? 그럼 2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말도 하시고요. 혹시 이것을 좀 쓰는 것을 확장시켜주고 싶으시면 연산이 좀 잘 되는 친구나 쓰는 것이 좀 잘 되는 친구는 자신이 말한 것을 하나의 식으로 써보게 하는 것도 매우 좋아요. 말을 할 때에는 순서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는 것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식으로 한번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질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는 오늘 이렇게, 머긴스 빙고라는 교구를 사용해서 한번 해봤고요. 큐브 빌드 라방 이야기 해주셨는데, 큐브 빌드 펜토미노 등도 제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머긴스 빙고 하는 것처럼 차근차근 제가 같이 한번 활동하는 거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있으셔서 내용을 조금 더 준비한 게 있어요. 우선은 질문들은, 대답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볼게요. 그래서 다시 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난 시간에 보니까 공통적으로 해주신 질문이 있어요. 무엇이었냐면 교재 이야기, 분량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학원 추천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이었거든요. 잠깐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남은 시간이 얼마 안
얼마 되지 않아서 빠르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건데요. 분량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은 주제 혹은 영역에 따라서 혹은 또 문제 내용에 따라서 난이도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이들과 문제를 풀면서 조절을 좀 하시고요. 실력 파악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풀어보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분량은 정해주시고요. 어려운 어떤 문제 한두 문제는 시간이 얼마 걸려도 스스로 좀 풀어보게 해주세요. 이때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면 힌트를 약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 학원 추천해달라는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학원들도 다 좋아요. 그런데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1대1이 아이한테 맞는지, 그룹이 맞는지 등도 좀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집에서 꾸준히 해줄 수 있는지, 선생님에게 맡겨야 될지 이런 것들 좀 고민하셔야 되고, 공부방이나 센터, 학원, 방과후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변에 있는 상황들 다 보시면서 꼼꼼히 알아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테스트도 좀 자주 받아보세요. 그러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겠는데 정규 관자를 할 수도 있고 특강 형식으로 뭐 여름방학 특강, 겨울방학 특강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아이 성향 고려하셔야 되고요. 부모님이 교구와 교재를 어느 정도 쓰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철학과 교육감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반영하시고요. 주변의 평판이나 교육 환경, 또 원장님이나 그 선생님의 어떤 역량들을 상담을 통해서 판단을 해보세요. 그래서 한번 신중하게 결정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부분인데요. 교재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제가 네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았어요. 연산, 교과, 사고력, 경시, 심화 혹은 영재교육원 쪽이겠죠. 우선 유아기 때에는 연산과 사고력을 좀 잡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몇 가지 교재들을 선정을 해 보았는데 이 교재들을 좀 기준으로 생각해서 여기에서 내 아이들의 맞는 교재가 무엇인지를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리 개념 잡아주는 거, 그리고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는 컨셉, 뭐 반복이나 훈련이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제가 아까 사용했던 응용연산처럼 뭐 개념 원리 나와 있고 응용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재, 이런 내용들,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여러 가지 교재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서 내 아이에게 맞는 거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사고력 같은 경우에는요, 유아기 때에는 CMS에서 나온 유아 수학이라는 교재가 있고요. 그리고 창의력 노크와 사고력 노크라는 것이 있는데 천재교육에서 나왔거든요. 이 교재들을 좀 기준으로 생각하셔서 다른 교재들도 한번 보시고 내 아이에게 맞는 구성이나 난이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결정하시면 좋고요. 이제 초등 되면은 특히 2학년 지나서 한 3학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연산과 교과가 기반이 돼야지 더 심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좀 심화를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지난번에 보니까 필수학이랑 기둥조 3%는 이야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놓지 마시고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시간이 벌써 다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또 제가 대화 내용들 한번 검토해 보면서 다음에 연산 이야기 할 때 더 필요한 이야기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들이라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인사 한번 해볼 거거든요. 늦은 밤까지 너무 감사하고 오늘 내용 재방송 하니까 재방 보시면서 메모도 하시고 또 한번 복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설 연휴라서 만나지 않고요. 그 다음 주에 김정소장님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